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깊은 사연들과 또 휴전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투자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란 전쟁 전에 있었던, 사전에 있었던 사연들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지금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다들 궁금해 했었잖아요. 근데 2월 초쯤에, 정확히는 2월 11일경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까지 날아가서 이 이란 전쟁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했었다, 설득을 했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다들 궁금한 게 이제 다행히 휴전까지는 왔죠. 또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지만. 근데 이란 전쟁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가? 여기에 대한 지금 궁금증이 있었는데 뉴욕타임스다, 영국의 인디펜던트다, 한국의 매일경제까지도 이제 대서특필을 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매일경제에서 오늘 아침 11시쯤에 나왔더라고요. 트럼프가 이란이 본인을 암살 시도한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전쟁을 개시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뭐, 일부 사실이긴 해요. 왜냐하면 20년도 초에 이란의 장군 한 명이 죽으니까 이제 트럼프를 복수하겠다라고 하면서 암살을 시도한 적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이틀을 뽑았던 것 같은데요. 글쎄요,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난 핵심을 그냥 하나만 꼽으라면 마두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두로가요, 치워도 너무 쉽게 잡혔습니다. 아군이 피해 하나 없이 정말 순식간에 잡아버렸으니까 여기에 대한 일단 자신감, 트럼프가 감탄을 했었다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찾자면 바로 이 네타냐후 총리가 기가 막힌 프리젠테이션을 2월 11일자로 백악관의 이제 비밀스러운 워룸이라는 곳에서 여러 장관들과 회의를 했었다라고 하는데 설득을 했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논리는 이런 거겠죠. 신속한 정권 교체가 이란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당신들과 우리가 정보력과 군사력이 합쳐지면 정말 한 명도 안 죽고 빨리 끝낼 수 있어. 이렇게 설득을 했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초기만 하더라도 트럼프 정권은 외교적인 수단을 고려해서 이러한 사태를 풀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총리가 날라오고 미국에서 참모가 설득을 한 끝에 결국 전쟁으로 갔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참모라고 해봤자 결국 찬성한 참모는 단 한 명, 국방부 장관밖에 없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누가 전쟁을 찬성했었고 누가 반대를 했었을지 그 워룸 안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AI를 여러 번 돌려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결정권자니까 빼기로 하고요. 제가 찬성자만 빨갛게 표시를 해봤는데요. 사실상 이스라엘 총리를 제외한다면 국방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 이분만 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이 짧을 수 있어. 그리고 정권, 레짐을 체인지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감원 이선을 했었다. 꼬드겼다라는 표현이 매일경제에서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국방장관은 도대체 누구냐? 제가 찾아보니까요. 굉장히 높은 자리인데 이분이 생각보다 뭐 장교 생활을 오래 했던 적도 없고요. 그리고 이분은 방송인 출신입니다. 팍스 뉴스의 앵커였거든요. 한 8년을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보는 뉴스가 이제 폭스 뉴스다 보니까 얼굴이 익혀져서 뭐 이렇게 좀 빠른 승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분만 정말 강경하게 찬성을 했었고요. 이 다른 장관들은 거의 대부분이 반대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헛소리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기사에 나오고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이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가장 큰 반대를 했었다. 이거는 다른 언론을 통해서도 뭐 접했던 것 같아요. 가장 반대를 했었다. 근데 이게 설득을 해도 되지 않을 것을 이제 나중엔 알고는 그러면 그냥 짧게 치고 나오십시오 하고 나는 빠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CIA 국장은 뭐 여기는 신중하다, 회의적이라고 나오는데요. 비공개적으로, 그러니까 회의가 있던 날은 그냥 좀 안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음 날 우스꽝스러운 계획이다. 이스라엘 총리의 프리젠테이션을 보고 이런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고요. 또 존 케인이라는 합참 의장, 그러니까 뭐 육군, 공군, 해군, 뭐 우주까지 통틀어서 대표를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뭐 직접 지시를 하는 분은 아닌데요.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는 그런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인데 이분은
굉장히 실무적이고 산전수전을 실제로 겪은 분이라고 해요. 근데 나는 정치적인 발언은 하지 않겠다. 다만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굉장히 위험하고 이게 뭐 지상군 투입까지 돼야 될 수도 있고 어려우니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하신다면 군사 옵션으로는 이러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그냥 중립적으로 나름 얘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무장관, 에너지장관은 아예 회의에서 배제가 됐었다. 그러니까 이 회의만 본다면 안 하는 게 정상이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반대를 했었잖아요. 자, 그럼에도 네타냐후 총리의 발표가 그리고 정보력도 꽤나 뛰어났었던 것 같고요. 이런 4단계 계획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제거한다. 2단계는 이란의 군사를 무력화한다. 그 주변 동맹국들도 무력화하고 실제로 많이 파괴가 되고 많이 죽고 이랬었었죠. 자, 근데 3단계부터 막힙니다. 1번, 2번은 통과가 됐어요. 근데 3단계 민중을 봉기해서 내부 반란을 일으킨다. 그리고 네 번째로 새로운 우리에 맞는 지도자를 뽑으면서 정권을 교체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3단계부터 딱 막혀버립니다. 왜 막혔을까요? 뭐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26년도 1월 달에 이란에서 대규모 학살 사태가 벌어지니까 조금 나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민중이 봉기를 한다 하더라도 조금 소극적으로 진행이 됐었다라고 하고요. 거기에 이란의 망명 지금 어디 다른 나라로 간 왕세자 있잖아요. 그분도 최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좀 기다리면 좋겠다라는 또 지시를 내렸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생각보다 민중 봉기가 안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초반에는 들고 일어나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가 이게 안 통하더라.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입맛에 맞는 지도자로 교체를 원했는데요. 이 최고 지도자가 죽자마자 그냥 아들을 또 앉혀놨었죠. 굉장히 신속하게. 물론 지금 뭐 부상을 심각하게 당했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뭐 죽이면 또 아들로 해놓고 죽이면 또 강경파로 해놓고 이러니까 3번, 4번이 막히면서 지금은요, 이들의 계획대로는 확실한 거는 계획대로 진행은 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시작은 할 수 있지만 종전 일은 알 수가 없고 계획대로 조금 진행이 안 됐다. 원래대로라면 길어봤자 4주에서 6주 내에 완벽하게 끝냈어야 되는데 2단계에서 막혔다. 여기까지가 일단 뭐 여러 기사에서 나온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전쟁을 시작하면 항상 불안정하죠. 우리 한 달 전에도 뭐가 정말 진실이냐 가짜냐 어젯밤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또 그럴 겁니다. 휴전이라고 해서 또 마음 놓을 상황은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는 빨리 잠을 잤기 때문에 뭐 이런 뉴스는 못 봤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젯밤에도 굉장히 뭐 긴박하게 돌아갔더라고요. 한 어젯밤 10시 35분쯤에 이란이 모든 외교 뭐 소통 채널을 폐쇄했다. 미국이랑 말 안 해. 안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불안했겠죠. 안 그래도 지금 그 이란의 문명을 다 없애버린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1시간쯤 지나니까 이제 협상 자체를 중단하겠다. 중립 중재했던 파키스탄에게 불참을 통보합니다. 나 이제 안 나가.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뉴스를 계속 실시간으로 보셨으면요. 근데 또 밤 12시쯤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협상이 진전되면 최후 통첩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조정이 안 된다고 했는데 조금 더 연장을 해줄 수도 있어라고 뭐 폭스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젯밤만 하더라도 오락가락한데 지금도 오락가락하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공식적으로 나름 휴전이 진행된 이후에도 이 호르무즈 해협이 4월 말까지 진짜 열릴 것이냐 열린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통행료는 받겠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또 휴전을 했는데도 뭐 이스라엘이랑 서로 뭐 싸우고 있다. 이거 여는 거야, 마는 거야. 이 호르무즈 해협의 폴리마켓 베팅을 보더라도요. 한때 70% 가까이 올라갔다가 다시 4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거 계속 바뀔 겁니다. 그래서 오락가락하다. 이 전쟁이 일단 시작되면요. 정말 혼돈이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요. 자꾸 단타를 치려 하거나 뭐 샀다 팔았다 뭐 현금화를 몇 퍼센트 하라느니 이런 게 정말 얼마나 의미 없는 행동인지를 아마 뭐 보셔서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알아도 어렵잖아요.
이 내부자들, 뭐 장관의 뭐 이 아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휴전이를 베팅하는 건 그래서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 와중에도 그 어려운 걸 해낸 내부자들 몇 명만 제가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거는 3월 19일 날 알려졌었는데요. 마드로가 체포되는데, 하야되는데 베팅을 했던 수익 봤던 트레이더가 4월 30일 이전에 휴전에 9만 달러를 베팅해서 뭐 대박을 터트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분이 뭐 내부자냐 아니면 실력 있는 트레이더냐 둘 중에 하나겠지만 저는 내부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전적도 몇 개가 있고요. 결정적인 거는 이벤트마다 직전에 다수의 새 계정이 생성되는 걸 볼 때 조금 내부자에 가깝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추정이긴 하지만. 그래서 마두로 대통령 하야 때도 26만 달러를 정확하게 베팅을 해서 수익을 올렸던 뭐 트레이더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이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4월 15일에 베팅을 얼마 했고요. 또 4월 30일 이전에 휴전한다는데 또 얼마를 베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둔 거예요. 15일 전에 될 것 같긴 한데, 왜냐면 4주에서 6주 간다고 했었죠. 근데 4월 30일 이전에 보험을 둘 다 들었는데, 결론은 이것도 터지고 저것도 터졌습니다. 둘 다 맞춘 거예요. 그렇지만 4월 30일 이전이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조금 덜 대박일 거고, 4월 15일 거가 조금 더 배수가 높게 터졌겠죠.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제가 뉴스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3월 26일자로 내부자 의심 지갑이 미국 이란 휴전에 베팅을 했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뉴스에서는 3월 31일까지 휴전을 할 거에 베팅 중이다 라고만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또 참고로 미국과 이란의 공격 시작일을 맞춰서 120만 달러를 뭐 올렸던 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휴전의 10만 달러를 3월 말까지 베팅을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 찾아보니까 4월 15일까지 휴전에 좀 더 많은 돈을 한 15에서 16만 불을 베팅을 했었다라고 그때 한번 전달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3월 말까지 계획이 수가 틀어지면 안 될 수 있으니까 4월 15일까지 틀었던 그 베팅을 했던 게 맞아 떨어지면서 이분도 이제 대박이 났겠죠. 물론 3월 말까지는 다 사라졌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두 분 정도가 그 어려운 걸 맞췄다라고는 하는데, 자, 근데 이걸 왜 소개해드렸냐면요. 우리는 이제 생존자 편향이라고 하죠. 뭐 선물 트레이더든 잘하는 분들이 있으면 마치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다 하는 것 같고, 뭐 하지만 결국은 대부분이 이제 사라졌을 거고요. 성공한 일부만, 그러니까 내부자 중에서도 성공한 사람들 것만 알려졌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내부자마저도 저는 실패자도 많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성공한 사람들만 제가 찾은 겁니다. 그렇겠죠? 다른 이 내부자마저도 실패를 하는 정도로 이런 단기 베팅은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부자도 아니고 내부자도 아니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최악의 행동은 어떤 게 있을까? 이 참, 이분을 안 쓰고 싶은데도요, 계속 언론에 공개가 되니까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아더 헤이즈인데요. 1월 15일만 하더라도 이때도 사실 별로 재미없었죠. 왜냐하면 10월부터 계속 떨어졌으니까요. 근데 트럼프발 유동성 확대로 올해 다시 강세를 보일 것이다. 뭐 장기적으로는 뭐 50만 불, 100만 불 간다 계속 얘기를 하죠. 그리고 3월 2일자로 전쟁이 막 터졌을 때도 이란전 이거 장기화되면 연준이 돈을 풀어서 비트코인 갈 수 있다. 가즈아. 그때 당시도 그랬어요. 근데 이게 장기화가 됐는데도 돈은 안 풀고 생각대로 안 되니까 이제 떨어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마음이 금세 바뀌었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9시 40분쯤 되니까 아더 헤이즈가 이더파이라는 어, 뭐 일부를 한 11만 달러 정도, 한 뭐 1.5억 정도 되겠네요. 요거를 팔콘엑스에 입금해서 팔았다. 그리고 뭐 아오키인가요? 이건 뭐 정확히 어떤 코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잡코인도 어디에 입금해서 팔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계속 오른다 오른다 하는데 뭐 이게 뭐 단타인지 뭐 카지노가 잭팟을 노리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뭘 샀다 팔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오를 때 팔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판다? 뭐 이거 유흥비로 쓴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형은 사실 부자 형이니까 우리가 걱정할 사람은 아닌데요.
적어도 이분이 파는 타이밍을 보면요. 제가 이더 파일을 한번 빗썸에서 찾아보니까 저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샀더라도 웬만하면 손해를 봤을 만한 곳에서 지금 뭐 한 1.5억 정도를 판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흔들리면 안 될 게요. 이분은 폭락해서 팔아서 뭐 잘못한 거죠, 사실. 근데 지금 이분은요. 정말 오래 살아남은 트레이더이자 초기 투자자이자 비트맥스 창립자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자입니다. 이미 과거에 많은 돈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생존자 편향, 이 부자형이 이렇게 해도 되니까 우리도 마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이분 얘기할 때마다 이분은 우리랑 다르다. 왜냐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비중이 지금도 압도적입니다. 엄청 많아요. 특히나 이더리움이 좀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정확한 개수는 안 나오는데 아무튼 비트 이더를 뭐 10년 전부터 계속 모아둔 지갑이 있어요. 이거 안 팔았을 거예요. 계속 들고 있거든요. 계속 제가 실시간으로 맨날 확인을 하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에 뭐 팬들을 사든 뭐 G캐시든 하이퍼 리퀴드든 이더파이든 뭐 에테나든 뭐든 사서 대박이 나든 쪽박이 나든 망해봤자 25%입니다. 이 75%는요, 10몇 년 전부터 계속 들고 있기 때문에 요거 다 날려도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대중들은 아, 이 사람 막 샀다 팔았다 해서 대박 나면 뭐 하이퍼 리퀴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 요거는 그냥 이분 입장에선 카지노입니다.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추정이긴 한데 정확히는 AI도 알 수 없겠죠. 그렇지만 4개의 AI를 돌려서 가장 근접한 이제 아더에이즈의 평균 수익률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략 느낌만 본다면 자, 18년도에 마이너스 60에서 80% 그냥 계속 들고 있었으면 맞았겠죠. 이게 비트코인 기준이니까 더하면 더했을 겁니다. 22년도에도 마이너스 70%까지 떨어졌었죠. 이거 작년에는 뭐 좀 손실이 적게 나와 있는데 뭐 작년에도 피해를 봤을 거고 올해도 뭐 떨어졌으니까 피해를 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봤자 결국은 안전 금고에 비트 이더가 뭐 산 만큼 있어요. 뭐 이더만 해도 뭐 많게는 몇만 개 있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15년도, 16년도, 17년도, 19, 20, 21년, 23, 24년 하면서 꾸준히 수익률 높은 게 여전히 저장이 돼 있어요. 이거 다 누적이잖아요. 예전에 있던 걸 뭐 막 이렇게 사고 판 게 아니라면. 그래서 이 눈에 안 보이는 초기 매수량이 엄청 많으니까 이 사람은 그냥 뭘 해도 되는 겁니다. 이 사람과 우리를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이분은 많은 이제 비트 이더를 몰래 몰래 사뒀고 이 사둔 자체가 사실 그때 당시 실력이었겠죠. 그리고 뭐 비트맥스라든지 자문료라든지 뭐 이 후드티 모델료라든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 이분은 우리랑 좀 다르다. 이미 많은 그 물량을 싸게 많이 사뒀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우리는 이런 부자형도 아니고 내부자도 아니니까 아껴야 될 땐 아껴야 된다. 왜냐하면 쌀 때 많이 모아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곱빼기를 먹고 싶으시더라도 좀 뭐 아닙니다 하고 이 좀 곱빼기가 비싸네요. 이런 것도 좀 우리에겐 지금 필요한 시기다. 왜냐하면 다 때가 있다. 때가 있잖아요. 우리 국밥을 먹어야 될 때가 있고요. 소고기를 먹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모아 가셔야 될 때가 있고 팔 때가 있고 조롱받을 때가 있고 칭송받을 때가 있고요. 뭐 장사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팔이 날릴 때가 있는데요. 갑자기 앉을 시간이 없을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플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살아있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데요. 보통은 왼쪽이 힘들고 어렵고 오래 가고요. 오른쪽은 좀 짧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 갔다가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에 있다가 이런 걸 몇 번 이제 힘든 시기를 겪어야지만 이런 게 좀 지속이 되고 부가 늘어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스냅샷을 한번 해봤습니다. 워낙 뭐 5만 원씩 샀으니까 위화감도 없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물론 이더리움이 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아래 보시면 1월 26일자에도 5만 원어치 샀었네요. 이때만 해도 바닥을 모르니까 그냥 1억 2,800만 원에 비트코인은 5만 원어치 샀네요. 그리고 또 4월 7일 어젯밤이었습니다. 어젯밤 한 10시 20분쯤이었나 봅니다.
근데 기억나시겠지만요. 어젯밤에 정말 사기 싫었던 날입니다. 왜냐하면 뭐 문명을 다 없애버린다, 뭐 초토화를 시켜버린다, 데드라인이 뭐 내일 아침 뭐 8시인가 9시인가 그랬잖아요. 사기 싫었겠죠. 왜냐하면 뭐 부셔버리면 뭐 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그런 공포감이 있을 때 그냥 또 5만 원 산 겁니다. 그래서 1억 뭐 한 300만 원쯤에 5만 원씩 샀네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바닥을 모르니까 그냥 아끼면서 쌀 때 이런 거 사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 애들보다 더 돈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좀 적더라도 꾸준히 이렇게 사시는 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돈을 저는 다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요. 쌀 때 사놓은 게 많으셔야지만 비쌀 때 일부라도 팔 수 있다. 약간 근데 조금 평소 하는 말과 바뀌었죠. 보통은 쌀 때 많이 사셔서 비쌀 때 많이 파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왜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냐면 쌀 때 많이 사는 거는 자신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는데 제가 많이 해보니까 비쌀 때 다 파는 거는 쉽지 않구나. 이거 앞으로도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저를 25년 10월 무렵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해줘도 저는 또 못할 것 같아요. 다 파는 거는 못할 것 같고, 타이밍 또 못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욕 많이 먹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때로 돌아가도 전 어렵다. 제 실력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시도 자체를 좀 안 하는 게 오히려 현명할 수도 있다. 그냥 안고 갈 물량은 안고 가자. 최대한 한번 해보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뭐 느끼시면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쌀 때 사서 비쌀 때 뭐 팔아야 된다 얘기를 하면요. 또 실제로 돌아오는 반응은 이론은 완벽하죠. 근데 실제로 오면 쌀 때는 뭐 항상 얘기 드렸지만 네가 가라 하와이 너나 많이 사라. 그리고 비쌀 때는 조심하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팔자도 아니었죠. 조심하자라고 하면 지금을 뭘로 보고 네가 뭐 칵테일 4단계냐 뭐 또 어떤 커뮤니티를 갔더니 크립토 TV 뭐 평가 글이 있어서 한 몇 달 전에 봤던 기억이 납니다. 걔네들 또 소고기 타령하고 있더라. 항상 안 좋은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구독자님들은 굴하지 않으시고 쌀 때마다 꾸준히 사 모아 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